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수영 메디스 치과 원장 오주환입니다. 저는 오늘 상악동 거상에 있어 보다 쉽고 안전하면서 예지성 있게 상악동 거상을 할 수 있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악구치부가 상실되었을 때 임플란트를 위한 잔존골의 폭과 높이가 충분한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운이 좋게도 10번대 구치부 상실 부위에서 협설폭이 충분하고 잔존 치조의 높이 또한 충분한 케이스로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발치화 부위에 약간의 고리 식수를 동반하긴 하였지만 쉽게 수술을 마무리했던 환자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게 치과 의사로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임상에 만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치조제는 발치가 된 이후 폭과 높이가 줄어들어 있고 위로는 상악동의 함기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에는 잔존 치조제의 높이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악구치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상악동 거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악동 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고려되는 부분은 잔존 치조의 높이이며 이에 따라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지 크레스탈로 접근하여 거상할지를 제일 먼저 결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악동의 발생 과정과 성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상악동은 좌측 그림처럼 4개의 부비동 중 하나로 상악치조제 상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는 작은 크기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점차 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치아와 관련해서는 치아 맹출 시 치조돌기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확장되며 치아 상실 후에는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더 확장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상실된 구치부에서는 상악동 하연이 더 하방으로 침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악동 거상 방법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먼저 상악동 상태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존 치조제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CT상에서 상악동 폭경의 정도는 어떠하며 그 형태는 어떠한지, 상악동 외측벽의 두께가 너무 두껍다면 접근 시 천공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측벽의 두께는 너무 두껍지 않은지, 상악동 거상 시에 막의 두께와 탄력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악동 내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septum 등의 복잡한 구조를 가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96년에 상악동 거상 시 사이너스 하연까지의 거리인 잔존 치조제에 따라 접근 방법을 분류하였습니다. 10mm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고 7에서 9mm일 경우에는 오스테오톰을 이용해 크레스탈로 약간 거상하면서 즉시 식립을, 4에서 6mm인 경우에는 라테랄 어프로치 후 픽스처를 즉시 식립 또는 지연 식립하였으며 1에서 3mm 정도의 경우에는 라테랄로 거상 후 지연 식립을 제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가 좋아졌고 상악동 거상 시 사용하는 기구와 재료가 발전하게 되면서 이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8mm 이상일 경우에는 짧은 임플란트를 선택하거나 거상하지 않고 식립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4에서 7mm 정도일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상악동 망의 거상과 약간의 고리식을 해주는 크레스탈 엘리베이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며 1에서 5mm일 경우에는 라테랄 윈도우 방법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꼭 이 수치에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악동의 형태, 안팎의 너비, 술자의 선호도와 경험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T상에서 상악동 당면을 확인하여 상악동 폭경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상악동이 좁은 형태인지 아니면 평준 정도인지 아니면 넓은 형태인지를 확인하여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발표된 크리스탈을 통한 상악동 거상을 했을 때 신생골이 만들어지는 정도에 대한 논문을 보면 상악동 폭경이 12mm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골 형성 정도가 높았지만 그 이상일 때는 신생골 형성이 현저히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악동 폭경이 넓은 경우에는 신생골 형성 정도가 떨어지므로 크레스탈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테랄 윈도우 방법과 크레스탈 엘리베이션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라테랄 윈도우 방법은 협측 피질골에 상악동을 거상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갈 수 있게 넓은 창을 형성하여 상악동막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박리하여 거상하는 술식입니다. 상악동 내 메디알 월까지 거상을 하게 된다면 혈류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잔존 치조의 높이가 낮아 골이식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은 양의 골을 만들 수 있고, septum 같은 불규칙하고 어려운 해부학적 형태의 상악동일 경우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넓은 폭경을 가진 사이너스일 때는 크레스탈로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테랄 윈도우를 할 경우에는 메디알 월까지 확실히 거상하여 그쪽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라테랄 윈도우 방법은 초심자가 시도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해도 수루 환자가 받는 불편감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술자와 어시스트의 피로감이 크며 잠깐의 방심이나 실수로 인해 기구가 미끄러지게 된다면 막이 천공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라테랄 윈도우용 기구들이 있습니다. 각 툴들을 살펴보면 라테랄 윈도우를 막 손상 없이 형성할 수 있는 특수한 드릴과 그 이후에 막을 거상하기 위한 사이너스 큐렛인 수기구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테랄 윈도우의 과정은 라테랄에 막의 손상 없이 창을 내고 노출된 상악동 막을 사이너스 큐렛으로 조심히 골벽으로부터 들어 올려주는 과정을 거친 후에 크레스탈로 픽처를 식립하고 골 이식 후에 윈도우를 닫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라테랄 윈도우 방법으로 상악동 거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중 합병증에 관한 시스테마틱 리뷰를 보게 되면 수술 중 상악동 막의 천공을 일으키는 과정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 수기구인 블런트 엘리베이터에 의해 천공이 발생된 것으로 약 80%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윈도우 형성 후 막 거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막의 천공이 발생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테랄 윈도우 시에 가장 조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과정은 노출된 상악동 막을 수기구인 사이너스 큐렛으로 최대한 상악동 막을 천공시키지 않고 골격으로부터 조심히 분리시켜주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제 크레스탈 엘리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압 거상으로 대표되는 크레스탈 엘리베이션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한 드릴링 홀에 상악동 거상을 위한 술식을 추가한 것으로 술식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덜 침습적이며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레스탈로 상악동을 찢지 않고 안전하게 거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스테오톰으로 말레팅하는 방법과 풍선을 이용하는 방법, 카스키트, 스카키트, 다스크키트, 그리고 드릴을 역회전하여 골 치밀화 효과를 얻는 덴샤버 같은 기구들도 있습니다. 드릴로 막까지 안전하게 도달한 후에 상악동 막을 거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살라인을 채운 시린지로 압력을 천천히 가하는 하이드라울릭, 즉 수압 거상 방법입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드릴링을 한 입구에 고무로 된 하이드라울릭 리프터를 강하게 밀착시켜 완전히 밀폐시킨 후에 천천히 압력을 가하면서 살라인으로 밀어 올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크레스탈 엘리베이션의 방법은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막이 잘 거상되고 있는지, 천공이 발생했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점막 천공이 발생했음에도 인지를 못하고 골 이식제를 추가하는 경우에 상악동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점막이 술자의 바램과는 다른 형태로 거상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과 점막이 천공되었다면 엑스레이에서 어느 부위에 어떤 크기로 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상을 포기하거나 라테랄 윈도우로 불가피하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 각각의 거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레스탈로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수압 거상을 하는 방법은 블라인드 테크닉이기 때문에 막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이 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스키트에 있는 툴도 까딱 잘못하다가는 막을 더 찢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악동막 직하방에 코티칼본이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 살라인 시린지로 그 부위에 물을 살짝 뿌려보고 1, 2초 후에 살라인이 고여 체어빗이 반사되었는지를 미러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살라인이 고여 빛이 반사되는 상태로 막이 찢어지지 않고 잘 거상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측은 살라인이 고이지 않고 세워버려 빛이 반사되지 않는 상태로 상악동막이 터지거나 찢어져 버린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리딩이 많으면 하기 어려울 수 있고 막이 잘 거상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압 거상으로 상악동막이 잘 거상됐는지를 푸시앤풀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시린지에 살라인을 담아 1cc 정도를 천천히 밀었다가 다시 뒤로 당겼을 때 살라인이 약간 혈액이 묻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악동 점막이 정상적으로 잘 거상이 되었다면 그 아래로 약간의 혈액이 차게 되는데 이것이 같이 딸려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막이 찢어졌다고 하면 당겼을 때 혈액이 묻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수압 거상 시 제일 중요한 것은 고무로 된 하이드라울릭 리프터를 홀에 완전히 밀폐시켜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물이 새어버리기 때문에 수압 거상으로 막을 거상하는 것도 이렇게 당겨서 혈액이 묻어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또한 수압 거상의 방법은 술자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좌측 위 상방의 A 그림처럼 수압 거상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패턴인 A같이 바로 직상방으로 거상이 되는 경우를 얻는 경우는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B같이 편심으로 치우쳐져 비대칭으로 거상되는 경우가 그보다 큰 51% 정도 된다고 하며, 그 외에 거상이 안 되고 수평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10%, 그리고 수압에 의해 막이 터지는 경우가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수압으로 상악동막에 힘을 가하면 제일 약한 쪽에서 시작해서 제일 약한 쪽을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술자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거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푸시앤풀로 상악동 거상이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술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상으로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라테랄 윈도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상악동막까지 접근하는 과정 이후에 어떻게 하면 상악동막을 성공시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원하는 형태로 막을 안전하게 거상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방법으로 하이드로겔 성분의 합성골인 엑셀로스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상악동막을 거상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수압을 이용했을 때 막이 어떻게 거상되는지를 방사선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제일 약한 부분을 따라 퍼지는 물과는 달리 젤 타입 성분이기 때문에 주입한 부분에 덩어리를 만들면서 상악동막을 거상시키게 되며, 때문에 좀 더 술자가 원하는 형태로 거상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엑셀로스 인젝트라는 제품은 합성골인 베타-TCV 젤 타입의 시린지입니다. 45에서 70 마이크론의 굉장히 작은 알갱이 같은 베타-TCP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비지들을 잘 뭉치고 흩어지지 않게 점도를 맞추기 위한 폴록사머 407이라는 성분과 점주도를 조절하기 위한 HPMC 젤 등의 생분해성 하이드로겔과 섞인 형태입니다. 인체와 같은 37도의 액체에서 시린지를 짰을 때 흩어지지 않고 30분 정도는 그 덩어리 모양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엑셀로스 인젝트를 개봉해보면 밀봉된 시린지에 흰색의 겔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내에 동봉된 팁이 있긴 한데 이걸 사용하기보다는 바나나 형태의 약간 곡선을 가지는 전용 시린지에 옮겨 담아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봉된 팁은 상악 전치부와 소구치 쪽에 걸려 적용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이 시린지는 술자가 상악 구치부 쪽에 접근하여 주입하기 좋은 형태와 곡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전용 시린지는 2.8mm의 직경의 팁을 가지게 되는데, 이 팁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3mm 정도의 작은 구멍만 형성하여 상악동을 거상해 줍니다. 엑셀로스 인젝트를 바나나 시린지에 옮겨 담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바나나 시린지를 오픈하고 엑셀로스 인젝트를 바나나 시린지 내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옮겨 담고 다시 바나나 시린지를 끼워주고 끝까지 밀어줘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나나 시린지에 옮겨 담을 때는 팁을 꽉 끼게 잘 고정시킨 후에 천천히 밀어주면서 옆으로 새지 않게 옮겨주는 것이 재료를 온전히 다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잘 고정시키지 않고 옮겨 담을 경우에 재료가 이렇게 새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엑셀로스 인젝트로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엑셀로스로 상악동막을 거상하게 되면 높은 점산성의 겔 덩어리가 상악동막을 부드럽지만 물보다는 저항감 있게 밀어주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압 거상 시 막 거상이 잘 되었는지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하기 힘든 것과는 달리 엑셀로스는 방사선 불투과상으로 파노라마와 C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사선 사진상을 통해 엑셀로스 인젝트가 막을 천공시키지 않고 잘 거상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고리식재를 추가하고 픽처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로스로 막을 거상하다가 막이 천공되었다 하더라도 상악동막을 빠져나간 엑셀로스는 큰 이물 반응 없이 상악동 내에서 8주 후에는 대부분 흡수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베타 TCP의 입자가 작은 알갱이 형태의 합성골 성분이라 흡수가 빠른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천공되었을 때도 엑스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5번을 발치 즉시로 계획하다 엑셀로스를 주입했을 때 관입이 가해져 막이 천공되었을 때 방사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5번 부위에 크레스탈로 엑셀로스를 주입하고 파노라마를 촬영했을 때 주입하는 힘이 셌는지 엑셀로스가 쭉 올라가며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픽스처를 식립 후에 다시 파노라마를 찍어보게 되면 아까 위치보다는 좀 더 뒤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 업옷을 연결하고 다시 파노라마를 촬영했을 때는 형상이 이제는 사라져 보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으나 흐림성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동한 결과입니다. 다음 날 CT에서는 상악동 후방벽에 흩어진 모습을 보이며 한 달 후에는 CT에서 더 흩어져 관찰이 안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환자분도 엑셀로스가 천공되어 상악동으로 넘어갔지만 수술 후 큰 이물 반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엑셀로스 인젝트는 상악동막 거상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스 인젝은 3가지 용량의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0.45g은 RBH가 5mm 이상의 싱글 케이스에서 사용을 하게 되며 두 번째로 0.75g으로 제일 기본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품은 RBH가 5mm 이하의 싱글 케이스이거나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위드스가 좀 더 커서 좀 더 많은 주입이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1.5g의 제품은 많은 양의 거상이 필요한 싱글 케이스이거나 2개 이상의 멀티플 케이스에 쓸 수 있습니다. 엑셀로스를 이용한 상악동 거상이 제일 추천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악 6번까지 존재하는 그래서 상악 7번만이 미싱된 싱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악 6번 치관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플랩을 위한 절개선을 긋는 것부터 힘들게 되며 상악동 거상까지 동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힘든 수술로 진행됩니다. 이 환자분도 17번에 심한 우식으로 인해 발치를 하게 되었고 발치 후 3개월을 기다린 후에 17번에 상악동 거상을 동반한 픽처 식립을 진행하였습니다. 술전 CT상의 잔존 치조제가 5mm 정도로 약간의 상악동 거상을 하면서 간단하게 식립하면 되는 케이스이지만 위치가 17번이기 때문에 전방의 다른 치아들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고 접근이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절개선을 부여하고 판막을 젖히고 적당한 위치에 픽처를 식립한 모습이지만 픽처 식립 전에 제가 했던 건 엑셀로스로 크레스탈로 조금씩 천천히 주입하면서 상악동막을 거상하고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서 방사선 불투과상으로 확인되는 엑셀로스가 돔 쉐입을 만들면서 상악동막을 천공 없이 잘 거상시키면서 진행을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픽처를 식립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CT상에 확인하였을 때도 천공 없이 픽처 상방으로 엑셀로스가 잘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립 전과
4개월 후 보철 제작을 위한 인상 때의 CT를 비교해보면 엑셀로스로 거상되었던 픽처 상부에 고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은 27번이 미싱된 상태로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좌측 상방에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로 의심되는 병소가 관찰되는 상태였습니다. CT의 단면상에도 26번과 식립될 부위인 27번 부위 상방에 시스틱한 방사선 불투과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엑셀로스를 이용해 크리스탈로 접근해 상악동막과 같이 상부의 시스트를 같이 거상하면서 식립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환자분의 개구량이 작아 수술 필드로 접근이 쉽지 않았던 상태였고 26번에 가려 수술 시야 확보도 쉽지 않은 환자분이었습니다. 엑셀러스 0.75g을 사용해서 크리스탈로 상부 시스트를 상악동막과 거상하기 위해 천천히 조심해서 주입하였습니다. 처음 주입 시에는 최대한 조심히 천천히 주입하고 상부로 돔 쉐입으로 잘 거상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는 조금 더 주입하면서 상부로 막 천공 없이 잘 거상되는지를 확인하고 픽처를 식립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부에 시스트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엑셀로스 주입으로 상부 시스트와 막이 잘 거상되는지를 CT를 찍어보면서 확인하였습니다. CT상에 잘 거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남은 엑셀로스를 주입하고 픽처를 식립하였습니다. 초기 고정값 40N 정도와 70 정도의 ISQ를 얻었고 THAB를 체결하고 수처 후 마무리하였습니다. 상방에 시스틱 양상을 보이는 상악동을 가진 개구량이 작아 접근도 힘들었던 27번 케이스였지만 엑셀로스를 이용해서 크리스탈 거상이 잘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엑셀로스 인젝을 사용해 크리스탈로 상악동 거상을 한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15번 보철 주위 우식과 치근단 병소가 있어 발치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한 개의 픽처를 식립하는 케이스지만 조금 더 유심히 보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몇 가지 보이는 상태입니다. 먼저 식립해야 할 부위의 잔존 치조 높이가 낮고 발치 전에 치근단 병소로 인해 골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식립 부위 상방에 상악동 하연이 경사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CT에서 확인하였을 때도 식립 부위 상방의 상악동 하연이 경사져 보이는 상태였고 크리스탈로 거상하면서 식립하기로 진행하였습니다. 크리스탈로 엘리베이션 시에 상악동 거상의 난이도를 살펴보게 되면 상악동 하연의 형태에 따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연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컨케이브한 형태는 제일 쉬운 형태이며 하연이 플랫한 형태는 그 다음 난이도라고 할 수 있고 상악동 하연이 상방으로 볼록한 컨벡스한 형태는 그보다 더 어려운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하연이 경사진 형태는 상악동 거상 시 상악동막이 찢어질 위험이 가장 큰 제일 어려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상악동 하연을 향해 그대로 식립을 하게 되면 상악동이 찢어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덴샤바를 사용해 최대한 막을 천공시키지 않도록 약간의 경사를 줘서 식립을 하기로 하였고 경사진 하연으로 진행되지 않게 약간 후방으로 경사를 줌으로써 최대한 경사를 피하는 각도로 상악동을 거상시켰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 상악동막이 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엑스레이에서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픽처를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은 가이드 수술로 간단하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악동 하연이 경사진 형태였기 때문에 막이 천공되지 않고 잘 거상되어지는지를 엑셀로스로 확인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막이 잘 거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간단히 수술은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CT상과 엑스레이를 통해 상악동막이 천공이 일으키지 않고 엑셀로스가 잘 주입된 것을 확인하였고 픽처가 원하던 위치로 식립이 잘 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에서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에 크리스탈 전용 기구로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형성하여 거기로 엑셀로스를 사용해 상악동막을 거상할 수 있습니다.
거상된 상악동막으로는 골이식을 따로 추가하진 않았고 픽처 식립을 한 후 발치와에 골이식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를 촬영하여 상악동이 어떻게 거상되었는지를 보면 돔 형태로 방사선 불투과 쌍을 보이며 거상이 잘 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상에서 확인해보면 펄케이션 부위 직상방에 엑셀로스가 상악동막을 밀어올리면서 픽처가 식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철이 완성된 5개월 후를 관찰해보면 식립된 픽처 팁을 감싸는 정도로만 골이 만들어졌고 엑셀로스로 거상되었던 상악동은 엑셀로스가 흡수되면서 다시 침하되어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로스 자체는 골 이식제로의 의미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거상량이 많거나 거상한 상악동 하연이 골로 치환되기를 원한다면 흡수가 느린 이종골 등을 추가로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엑셀러스로 상악동막을 거상하게 되면 수압 거상 방법과는 다르게 블라인드 테크닉의 단점을 줄이고 상악동 거상이 잘 되는지를 엑스레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 리프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엑셀러스를 사용하여 점막이 천공될 수 있으나 이를 방사선 사진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처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라테랄 윈도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라테랄 윈도우 오프닝의 단점은 큰 윈도우를 형성함으로써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부종, 출혈, 멍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 윈도우를 형성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을 혹시 작은 구멍만으로 뚫어서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와 비주얼 사이너스 리프팅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테랄로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형성하는데 치조제로부터 6에서 8mm 정도 상방에 작은 구멍을 형성해 줍니다. 그리고 엑셀로스를 주입하게 되는데 먼저 라테랄로 엑셀로스를 주입하는 이유는 크레스탈로는 픽처를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레스탈로 상악동막을 천공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라테랄로 먼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라테랄로 엑셀로스를 천천히 조심해서 주입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 상에 엑셀로스 인젝이 잘 주입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조금 더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크레스탈 상방까지 거상이 될 수 있게 주입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후로 골 이식제를 적용한 후에 픽처를 식립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라테랄로 진행할 때도 윈도우를 형성하여 크게 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크레스탈용 기구를 사용하여 3mm 정도의 작은 구멍만을 형성하여 엑셀로스로 천천히 막을 거상해 줍니다. 상악동막을 거상할 때 천천히 약한 힘으로 주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홀 형성을 위해 SCA 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구비하고 있는 크레스탈용 거상 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레스탈로 접근할 때도 3mm의 작은 구멍을 형성하고 엑셀로스로 조심스럽게 거상시켜준 후 골이식제를 적용하고 픽처를 식립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엑셀로스를 사용해서 라테랄 앤 크레스탈로 진행했던 몇 개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상악 7번 케이스입니다. 잔존 치조제가 3mm 정도였고 크레스탈로 막 거상과 픽처 식립을 하기에는 거상해야 할 양이 꽤 많은 상태였습니다. 상악동 측벽의 두께가 얇으므로 라테랄로 먼저 3mm 정도의 홀을 형성하여 엑셀로스를 주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치은절개 후 플랩을 형성하고 치조제 상방 6mm 정도의 3mm의 홀을 만들 위치를 잡아봅니다. 그리고 3mm 정도의 작은 홀을 형성한 후에 엑셀로스를 주입하였고 엑스레이 상에 잘 거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크레스탈로도 똑같이 3mm 홀을 형성한 후에 엑셀로스를 주입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상에 상악동막의 천공 없이 라테랄과 크레스탈로 두 개의 돔 형태로 잘 거상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상해야 하는 양이 꽤 많은 편이었으므로 골 이식제를 추가해 주었고 이때는 이종골을 사용하였습니다. 픽처를 식립하고 흡수성 차폐막을 적용한 후에 수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엑스레이를 찍어 확인해 보았을 때 파노라마와 CT상에 상악동막이 잘 거상돼 올라간 형태로 픽처가 잘 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픽처를 식립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니멀 인베이시브하게 치료를 해본 케이스입니다. 16번과 17번의 미싱으로 내원하신 7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세팔로상에 머리 쪽에 스텐트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다른 약으로 변경해 주셔서 현재 수술은 가능하지만 좀 더 안전한 치료를 위해 보다 덜 침습적인 수술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로 상악동을 거상하면서 가능한 픽처 식립까지 동반한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파노라마상으로 16번 치주조에는 명확한 코티컬 라인이 보이는 반면에 17번 치주조정 부위에는 뭔가 뿌연 양상으로 보입니다. 구강 내 사진에도 16번 부위의 힐링 상태는 깨끗한 데 비해 17번 부위는 푹 꺼진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크레스탈로 거상 시에 상악동이 천공될 위험이 크므로 라테랄로 먼저 접근하여 막을 거상한 후에 크레스탈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잔존 치주의 높이가 16번과 17번 모두 1, 2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태였으나 환자분의 현재 몸 상태를 고려했을 때 라테랄 윈도우를 크게 따는 것보단 최소 심습적인 수술을 위해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 방법을 계획하였습니다. 16번과 17번 모두 양쪽 버컬 6에서 7mm 정도 부위에 코티컬 두께가 굉장히 얇아 홀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판막을 젖혔을 때 16번의 힐링은 깨끗하였으나 17번의 힐링은 덜 되어 푸석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16번 식립 부위 라테랄에 먼저 엑셀로스를 주입을 하기 위한 작은 홀을 형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술전 CT상에서 확인했듯이 버컬본 두께는 얇은 상태였으므로 3mm 정도의 스타퍼를 달아 조심히 홀을 형성하였고 막이 천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에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를 찍어 확인하였을 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돔 형태로 상악동 막이 잘 거상되어 있는 것을 파노라마 상에서 관찰하였습니다. 이제는 크레스탈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6번 부위는 골이 깨끗하고 단단하게 힐링이 된 반면에 17번 부위는 발치화 부위가 푸석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17번 쪽 상방의 멤브레인 상태가 약간 걱정이 되는 상태였고 어쨌든 양쪽 모두 조심스럽게 엑셀로스를 주입하였습니다. 아까의 파노라마 상에서 보이는 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방사선 불투과 상이 관찰됩니다. 16번 부위는 크레스탈로 잘 거상이 되면서 엑셀로스가 돔 형태로 추가된 모습이지만 힐링이 좋지 않았던 17번 부위 크레스탈 부위는 거상 형태가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17번 쪽으로 천공이 되어 터져 올라간 양상은 아니지만 플랩을 열었을 때 본의 치유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17번 쪽 크레스탈로는 엑셀로스 주입과 골 이식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픽처 식립 후에 커버 스크류와 US 힐링을 체결하였고 17번 상부에 이종골로 골 이식을 한 후에 멤브레인을 덮고 수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을 마무리하고 찍은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16번과 17번 모두 픽처 상방으로 잘 거상된 모습입니다. 16번은 초기 고정이 35N 정도로 괜찮았으나 17번은 너무 약한 상태였습니다. 수루 CT 상태를 확인했을 때 16번, 17번 모두 픽처 주변으로 막이 잘 거상되어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17번 크레스탈로 주입한 부분이 약간 솟은 모양은 있으나 천공되거나 하지 않은 양상입니다. 수술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쪽은 수술 당일이고 아래는 8개월 후 CT 단면 사진입니다. 엑셀로스는 흡수가 잘 되는 베타 TCP 합성골로서 상악동 막을 거상하는 데는 좋으나
골 이식제로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흡수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거상된 상악동막이 다시 침하되어 내려오게 됩니다. 잔존 치조제가 작고 거상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종골 같은 하이드록시어퍼타이트가 많은 골 이식제를 선택해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엑셀로스 주입 시 천공이 발생하였지만 잘 커버하며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오른쪽 위에 치아가 찬 거와 뜨거운 거에 많이 시리다는 주소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17번 엔도페리오리전으로 의심되는 치근 주변 병소를 보이는 상태로 브릿지 제거 후 신경치료에도 17번의 계속적인 통증과 치아 주변 삼출물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CT를 찍어본 결과 17번의 구개측 치근과 치근 분지부 주변으로 심한 골 소실을 보이는 상태라 발치를 결정하였습니다. 17번 발치 후 4개월을 기다렸고 발치 후 4개월 정도 힐링시킨 후 16번과 17번의 수술을 진행하고자 CT를 촬영하였습니다. 16번은 치조제가 잘 힐링된 양상이었고 라테랄로 8mm 정도의 상방의 얇은 부분에 홀을 형성하려고 계획했고 17번은 발치 전 팔라탈 쪽 본노스가 컸던 부분인데 치조제 쪽으로 힐링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라테랄로 홀을 형성하려고 하니 보컬본이 너무 두꺼워 보여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판막을 열어보니 발치 전에 심한 골 소실을 보였던 17번의 특히 팔라탈 쪽 치근의 힐링이 좋지 않았고 치조제 위로 상악동막이 비쳐 보일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16번 쪽 라테랄로 3mm 홀을 형성한 뒤 상악동 점막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 상태이고 17번은 두꺼운 라테랄 본 쪽으로 홀이 잘 안 뚫려 더 상방으로 홀을 재형성해 줬는데도 너무 위쪽이라 판막을 젖히고 드릴링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엑셀로스 1.5g을 주입하고 파노라마를 찍어봤는데 16번은 잘 거상이 되어 보이지만 17번 주위는 주입된 엑셀로스가 덩어리 형태가 아니고 선을 그리며 쭉 짜여진 양상으로 상악동막이 천공되었음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제가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이용해 라테랄을 먼저 진행을 해주는 이유 중 하나는 의도치 않게 천공이 생겨도 그걸 해결해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라테랄로 엑셀로스를 주입하다 천공이 발생되었다고 해도 크레스탈로 접근해서 다시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상악동을 거상시킨 후 하고자 했던 수술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천공이 발생했을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테랄로 천공이 발생하였지만 크레스탈로 접근하여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막 거상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라테랄로 천공된 부분과는 관계없이 수술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가지게 됩니다. 엑셀로스로 잘 거상이 크레스탈로 된 걸 확인한 다음 골 이식제를 추가로 이식하고 픽처를 식립하여 마무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테랄로 천공이 생겼었기 때문에 크레스탈로 진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17번 쪽은 막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히 엑셀로스를 주입해야 합니다. 파노라마를 찍어 엑스레이로 관찰해보면 라테랄로 천공된 부위와는 별개로 16번과 17번의 돔 형태로 막이 잘 거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압거상으로 저렇게 막이 천공되었다고 하면 바로 근처에 다시 홀을 형성하고 수압으로 거상하는 건 아까 천공된 부분으로 물이 다 새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방법일 것 같지만 엑셀로스로는 게일 타입의 덩어리로 밀어주기 때문에 크레스탈로 다시 한 번 더 상악동막을 거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거상해야 하는 양이 큰 관계로 볼륨 유지를 위해 이종골에 BMP를 섞어 골 이식을 시행해 줍니다. HA가 많은 이종골이 이식이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방사선 불투과상으로 상악동이 채워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픽처를 식립하고 주변에 골 이식을 한 뒤 자폐막을 덮고 수처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17번 라테랄로 엑셀로스가 천공되어 나갔지만 세컨 찬스를 통해 크레스탈로 상악동 거상과 골 이식을 한 뒤 픽처를 식립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식립 후 2개월간 체크 양상을 보면 수루, 부종, 통증 등의 불편감은 없었고 멍도 들지 않았습니다.
파노라마 상에서는 3일과 일주일 때 상악동 점막 쪽에 비후 양상을 보였으나 2개월째에는 줄어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CT상에서도 16번 식립 부위 상부 점막이 3일과 일주일 때 비후된 양상을 보였으나 2개월 뒤에는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고 17번 상부에 퍼포레이션 되어 빠져나간 엑셀로스는 3일째 관찰되지 않았으며 3일과 일주일 때 상부 점막이 비후된 양상을 보이다가 마찬가지로 2개월 때는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 발치 후 힐링이 좋지 않아 상방의 상악동막이 찢어져 있었던 경우 그걸 엑셀로스를 이용해 바이패스 시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16번 치근단 부위 웨입스와 심한 골소실을 보였고 병소가 상악동과 닿아 있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우선 16번 발치를 진행하였고 엑스레이상 발치와 상태는 많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발치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치은이 힐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치 후 4개월 반의 힐링 기간을 준 후 이제 상악동 거상을 동반한 GBR을 계획하였습니다. 술전 치은의 힐링은 이제 양호한 상태였으나 판막을 열어보니 골의 힐링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석한 골을 긁어내다 보니 상악동막이 찢어져 보입니다. 교환면에서는 약간 구멍이 난 정도로 보였지만 측면에서 보면 발치와는 아물지 않았고 상방으로 점막이 2에서 3mm 정도 찢어진 양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압거상 방법으로는 이런 상태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이 천공된 막으로 다 세워버릴 테니까요. 천공이 일어난 경우 천공 주변으로 거상시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경우 그 천공이 회복 불가할 정도로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테랄로 변경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저는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만약 유리창에 붙은 시트지가 약간의 구멍이 났을 때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리페어를 한다고 하면 그 구멍이 난 주변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지금 사진처럼 더 넓어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각해보면 그 구멍이 난 부분이 아니고 모서리 쪽을 떼준다든지 옆으로 조심히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찢어진 상악동막을 엑셀로스를 이용해 거상해 보기 위해 라테랄로 앞뒤로 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먼저 뒤쪽 홀에서 앞쪽으로 방향을 잡아 엑셀로스를 천천히 주입하여 주었습니다. 홀 쪽의 상악동막을 거상시키면서 천공이 되었던 부위 옆으로 엑셀로스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앞쪽 홀에서 뒤쪽으로 한 번 더 엑셀로스를 주입하여 엑셀로스가 나오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앞뒤로 형성된 홀에 주입한 엑셀로스가 찢어진 상악동막 구멍을 더 키우지 않고 옆으로 밀면서 잘 거상시키고 있는 것을 파노라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엑셀로스는 어느 정도의 물성을 가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주면서 막을 거상시킬 수 있습니다. 찢어진 막 주위 쪽의 거상이 아직 약한 부족한 느낌이라 앞뒤 홀에 좀 더 엑셀로스를 주입하였고 파노라마 상에서 찢어진 부위가 터지는 양상 없이 좀 더 거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라테랄 홀에 이종골을 추가해 주었을 때 주입된 엑셀로스가 밀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치와에도 골 이식을 하고 차폐막을 덮고 수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루 파노라마에서 엑셀로스로 조심히 거상된 상악동과 추가로 이식한 이종골로 인해 하얗게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루 CT를 촬영해 봤을 때 찢어진 상악동이 더 찢어지지 않고 상악동막이 잘 거상되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하방으로 이종골이 채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루 사진이고 6주 후에 잘 아물고 있는 치은 상태와 파노라마 양상입니다. 파노라마 상에서 수루 직전관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식제가 좀 더 치밀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골 이식 후 6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 거상을 위해 주입했던 엑셀로스는 거의 다 흡수되어 보이고 이종골을 이식한 부분은 하얗게 방사선 불주상을 보이며 점점 더 골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식된 골에 간단하게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술전 스탠다드 엑스레이에서 고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루빙을 해봤을 때 저항감이 어느 정도 느껴졌고 판막을 열었을 때 고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픽처 식립은 향후 보철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픽처 팁을 약간 근심으로 위치되게 식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이직한 이종골이 채우고 있는 상태라 그래도 약간 남은 잔종골에서 고정을 얻고 싶었습니다. 픽처 식립 수술 과정은 간단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루 CT를 찍어봤을 때 CT상에 이종된 골 내로 픽처가 잘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진 때 심한 골 소실을 보였던 상태였고 골 이식 수술 때는 상악동막의 찢어짐이 관찰되었지만 엑셀로스를 이용해 상악동 거상과 골 이식을 무사히 진행하였고 이후 픽처 식립은 간단하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후 힐링과 커스텀 보철을 끼우고 보철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를 동시에 식립하는 멀티플 케이스입니다. 16번과 17번은 이전에 발치가 된 상태였고 15번은 치근의 파졸로 주위 본이 많이 소실된 상태였으며 상악동의 치마가 아주 크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15번 발치 후 4개월을 기다린 뒤 15, 16, 17부의 상악동 거상과 골 이식을 동반한 픽처 식립을 계획하였습니다. 15, 16, 17 모두 잔존 치조제가 2, 3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형적인 라테랄 윈도우 방법이 추천되는 상태였지만 상악동 폭경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 방법을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판막을 열었고 픽처가 식립되어야 할 바깥쪽 부분에 3개의 작은 3mm 홀을 형성하였습니다. 막은 다행히 찢어지지 않았고 엑셀로스를 3개의 홀에 천천히 주입하였습니다. 파노라마를 찍어 확인한 후 막이 찢어지지 않고 잘 거상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였고 라테랄에 형성한 3개의 홀에 좀 더 많은 양의 엑셀로스를 추가 주입한 뒤에 파노라마를 다시 한 번 더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픽처를 식립할 위치의 크리스탈 쪽으로 3mm 정도의 홀을 뚫고 엑셀로스를 주입해 보았습니다. 라테랄로 주입된 엑셀로스가 막을 어느 정도 거상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엑셀로스를 주입하였습니다.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해 엑셀로스로 잘 거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크리스탈과 라테랄로 좀 더 주입을 하였고 이제 이종골을 추가로 이식해 준 뒤 픽처를 식립하고 파노라마를 찍어 확인한 모습입니다. 식립된 픽처 주변으로 충분히 잘 거상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폐막을 깔고 수처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수루 CT를 촬영해 식립된 픽처 주위를 확인했을 때 식립된 픽처 상부에 돔 쉐입으로 잘 거상된 상악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레스탈 앤 라테랄 어프로치로 엑셀로스를 사용해 상악동 거상을 시키는 과정을 파노라마에서 본 모습입니다. 술전 치료 계획 시의 CT와 수루 식립된 픽처 주변을 비교해 본 CT입니다. 이후 THAB를 넣고 차츰 단계의 힐링으로 교체시켜 나간 후에 커스텀 어벗을 넣고 보철을 제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커스텀과 임시치아 장착이 완료됐을 때 파노라마와 CT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엑셀로스 인젝으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비주얼하게 리프팅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크레스탈과 라테랄 앤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사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전 상악동 폭경의 상태와 치조제 양사 평가 후에 최선의 접근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루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시키고 수루 결과에 대한 술자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오늘 강의의 내용에서 멤브레인 엘리베이션과 블라인드 테크닉, 윈도우 디스컴포트를 엑셀로스를 이용해 상악동막을 조심해서 거상시키고 블라인드 테크닉인 크레스탈 어프로치의 단점을 완화해주는 비주얼 리프팅의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라테랄 윈도우 시에 환자가 받는 불편함을
스몰 오프닝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